머리는 장식이냐? 생각 좀 해. 직장 상사에게서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합적인 상사, 자기 기분대로 하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사의 짜증, 공개 비난, 배려 없는 행동, 인신공격으로 회사 가기가 겁나고 폭발할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사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처법으로 5가지 방법을 제시해봅니다. 1. 전략적 도피. 전략적 도피는 상사의 마음을 바꾸려거나 그래도 상사니 좋아하도록 노력해야지 라는 마음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책 성급기후 기술에서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이를 통해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게 뭔지 자문하라고 주문합니다. 목적을 생각하게 되면 생각하는 동안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고 이성적으로 됩니다. 책에서는 모합적인 상사와 지내기 위해 2개의 선을 그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상사를 대하는 사회적 가면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선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만의 심리적인 선입니다. 회사와 나 자신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자칫 모합적인 상사 때문에 회사 일을 자신의 일, 자신의 인생에까지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인생에서 거쳐가는 것 중 하나일 뿐입니다. 회사 생활이 내 인생 자체가 아닙니다. 전략적 도피는 내가 회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성장입니다. 뚜렷한 명분이 있어 견뎌내기가 수월합니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우게 되니 상사의 공격에 화를 내는 강도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전략적 도피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자기 합리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통해 성장보다는 생계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 참아야 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 라며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아니면서 이를 핑계삼아 자기 성장과 위험 대비를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무례한 상사의 핍박에 더는 물러날 곳이 없게 됩니다. 성장도 등한시에 더 나쁜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을 담보하지 않는 전략적 도피는 자기 무덤을 파는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전략적 도피 상황에서 성장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장할 수 있다면 때론 고통을 훈련이라 생각하며 견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례까지 감수했지만 성장할 수 없다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빨리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을까요? 즉, 이직이나 퇴직으로 새로운 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때 주저하는 이유가 이직할 만한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힘이 없으니 뾰족한 대책도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상사가 안다면 상사는 더 가혹하게 대할지 모릅니다. 내가 해봤자 어떡할 건데? 잘리면 갈 데 있어? 라며 약점을 잡아 핍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직할 실력을 만들고 대비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해 놔야 회사 생활도 상사와의 관계도 좀 더 여유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도피를 사용했을 때 문제점은 참으니까 상사가 더욱 기세가 올라 무례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직접적으로 지적하거나 상사를 고치려 들다 오히려 더 큰 화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 이어지는 방법들을 통해 해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조언 전략. 피하고 참았더니 어느새 호구로 전략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공손하게 대하면 상사가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먹히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대하면 상대도 잘 대해주겠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알겠지. 세상은 이런 생각을 허를 찌릅니다. 협상이나 사업적 만남, 정치 싸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생활에서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친구와 싸울 때, 내 것을 좀 더 얻어야 할 때, 내가 잘못했는데도 창피한 상황에 몰려 다른 말을 할 때, 상대방은 이런 당신을 무례한 상사와 같은 부류의 사람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 상사도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다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피하고 참았는데도 상사의 횡포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혹시나 상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상황을 개선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상사를 만나 그의 생각을 알고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좋습니다. 이때 저한테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대놓고 묻는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할지 조언을 듣고 싶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상사의 마음을 부드럽게 여는 전략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는 따지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대화의 전형 중 하나로 상대방을 강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말이나 부드럽지 않은 말투는 상대방을 경계와 동시에 반격 모드로 만듭니다. 뭘 말이야? 뭐라고? 뭘 원하는데? 라는 대답이 되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만일 상사와의 대화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상태라면 이렇게 직접 묻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 상사와 술자리를 하면서 근황도 묻고 가족 이야기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좀 간지러운 단어를 쓰면서 상사에게 왜 그랬냐고 부드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때의 분위기는 형, 동생이란 호칭이 넘나들던 터라 상사도 형처럼 대화를 이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묻는 것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차 한잔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상대방을 방어나 반격 모드로 만들지 않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조언을 요청받은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성질이 나쁜 상사라도 대다수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화가 끝난 뒤 조언을 구했던 사람을 예전과 달리 좀 더 가까이 생각하고 관찰하기도 합니다. 내 사람이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이렇듯 조언 요청을 통해 대화가 열리고 오해가 풀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 직장 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 직접 이유 묻기. 조언이란 부드러운 전략으로도 상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한 번은 붙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가 부드러운 상황에서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 대화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변하겠다는 의지, 내가 다 맞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를 갖습니다. 상사와 대화를 통해 활로를 찾고자 한다면 이런 유연한 자세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같이 잘 지내고 싶은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려달라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상사는 어떤 생각인지 확인합니다.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실행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직이나 퇴사까지도 생각해 둡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고 회사도 좋은데 싫은 사람 또는 피하고 싶은 사람 때문에 나간다는 것이 무척이나 바보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곳에 가도 이런 상사를 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이직이나 퇴사까지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 꼭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직이나 퇴사까지 생각해 두면 희한하게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마치 회사 말고도 살아갈 방법이 생기거나 돈이 많이 생기면 그렇게 핀잔을 주던 상사의 말도 여름에 얼굴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4. 제3자에게 중재 요청. 조언을 청해도 직접 만나 이야기해도 해결할 수 없다면 인사과의 다른 부서 배치를 신청하거나 상사의 상사나 더 위 직급의 해결 방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적을 경우 부서 재배치나 인사 처리가 되어도 그리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상사를 통해 처리되더라도 회사 내에서 문제 사원이나 능력 없는 사원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 때문에 물먹었다고 생각해 반격하거나 나쁜 소문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도해볼 만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직이나 퇴직 말고도 다른 해결책이 된다는 점과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저도 직접 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나쁜 소문이 나더라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극복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좋은 점수를 줄 만합니다. 5. 강력한 반격. 모든 방법을 다 써봐도 실패했을 경우 강력한 반격이란 어떤 말인지 짐작하십니까? 바로 하극상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온다는 말이 익숙하듯이 부하도 상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부하가 먼저 승진하기도 합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직급과 상관없이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원 대리 과장까지는 쉽지 않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 정치 싸움입니다. 만일 무례한 상사 때문에 원치 않는 이직이나 퇴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면 이대로 증명이 차라리 공격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래도 잘리고 저래도 잘리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속 시원히 공격해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기회를 찾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사의 공격을 멈추거나 회사 내의 썩은 사과를 제거하는 계기를 노리는 것입니다. 상사는 내 가족도 스승도 아닙니다. 남입니다. 서로 일 때문에 만난 것뿐입니다. 상사를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상사나 나나 지시받고 일하는 사람 같은 월급쟁이입니다. 부하가 감히 상사에게 덤벼? 그러다 잘리면 어쩌려고? 라며 걱정이나 질책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강력한 반격, 하극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폭언이나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언이나 폭력은 범죄입니다.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상사가 나를 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고발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도 모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감정대로 하다 부하 직원에게 크게 경을 치는 상사나 사장도 심심치 않게 목격됩니다.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폭언에 반박하는 것이 강력한 반격 중 하나입니다. 회의 시 상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신공격이 아닌 일에 한해서입니다. 이때 상사의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면 오히려 상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리더십 평가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상황을 파악한 상사는 잘못 건드렸다며 무리한 행동을 멈추며 달라진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상사와 좋은 관계가 돼야 직장에서의 전망도 밝고 생활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내 앞길도 어둡습니다. 배워야 할 것도 못 배우고 더 빨리 회사를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사에게 회사에서의 생존을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일부 상사들이 도를 넘는 무례나 괴롭힘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상사들은 부하가 적이 되거나 상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상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의 감정 표현을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법과 회사 규칙을 지키며 자신을 보호하고 처리할 것은 다 해치웁니다. 강력한 반격은 호구로만 알던 부하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상사의 태도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상사의 변화된 태도에서 강자한테는 절절매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강하게만 했던 비겁한 인간상을 느낍니다. 일관되게 행동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반격은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생각해보지 못했거나 엄두가 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사와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위험을 안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위험이란 상사가 평가를 낮게 준다거나 나쁜 소문이 퍼져 같이 일하기 꺼릴 수도 있습니다. 몸담고 있는 어깨가 좁다면 소문으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직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속 시원하게 상사와 싸우고 나오는 것입니다. 당장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이직 시 나쁜 평가가 따라다녀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 만날 거라 생각했지만 일 때문에 또는 우연한 기회에 만나는 경우가 이상하게도 생깁니다. 이때 정말 과거에 했던 행동이 후회됩니다. 강력한 반격은 정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조치이기에 신중해야 하고 고민도 많이 해야 합니다. 대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법과 회사 내규도 숙지하며 행동하는 것이 불리한 상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리한 상사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전략적 회피부터 강력한 반격까지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기 전 자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입니다. 이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사나 사장을 목표로 한다면 상사의 비유도 맞추며 내 사람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치력을 키우며 필요한 인맥 만들기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력을 키워 이직하거나
내 사업을 꿈꾼다면 대처도 달라집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승진이 됐든 이직이나 사업을 하든 자신의 실력 키우기를 미루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실력 키우기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아서 직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목표라는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러다가 눈물 나는 일을 당하면 진작 실력이라도 키워둘 거라며 후회합니다. 성질 더러운 상사를 만났을 때, 후배가 상사로 왔을 때, 회사 사정이 안 좋아 살생부가 돌 때 이런 생각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런 실력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흘려버린 과거를 후회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실력 키우기를 또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력 키우기는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불안도 덜하고 협상 때 여유도 생깁니다. 막다른 처지까지 몰리지 않으니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적어 실수도 막아줍니다. 오늘 괴롭히는 상사, 무례한 상사 대처법을 생각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대처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와 실력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